60세를 맞이한 지금,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갑 잔치를 열며 스스로 노년의 시작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60대가 노인이라 생각하지 않죠. 100세 시대가 열린 오늘날 60대는 은퇴 후의 해방감과 남은 인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를 위해 보험을 들고 자금을 모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돈 걱정에 얽매여 나이를 먹어갑니다. 60세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지 아니면 불행하게 보낼지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죠. 이제는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마인드셋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 눌러왔던 감정들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경제관념부터 가족과의 관계, 건강을 대하는 태도,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입고 싶은 옷을 입으며,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여행해 보세요.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아낌없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회갑 잔치를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대신 스포츠카를 타고 여유롭게 드라이브를 떠나는 삶을 꿈꿔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은퇴 후 사치를 부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일하며 애쓴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보상으로 멋진 차 한 대는 그저 사치가 아니라 삶을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며 스포츠카에 몸을 싣고 드라이브를 떠나는 자신을, 짜릿한 자유가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는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누릴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인생입니다. 퇴직 후에는 회사원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마음껏 해볼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은퇴자들이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마음을 억누른 채 살아갑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던 젊은 시절처럼 퇴직 후에도 자기 마음을 억누르며 살고 있는 거죠. 이제는 참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책, 늙어서 행복해야 진짜 성공한 삶이다. 60세 마인드셋은 이런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작은 마인드셋의 변화만으로도 노년의 삶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60대에 필요한 마음가짐의 구체적인 조언들을 제시합니다. 젊은 시절의 엄격한 가치관이나 좌우명은 이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휘둘리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기엔 아직 남은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전혀 다른 인생을 향해 나아가세요.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 책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60세가 넘은 지금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이렇게 참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누구도 우리에게 고맙다며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는 것이 과연 정신과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에 왜 우리는 여전히 모든 걸 참고 있는 걸까요? 노년 생활을 돌이켜보면 사실 참아야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의사는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라며 염분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마음껏 먹고 싶어도 결국에는 참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여유 자금을 손대지 말고 아껴두라는 말도 많죠.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도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선을 피하려 무난한 옷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남의 눈초리를 신경 쓰고 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랜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젊은 시절 내내 모든 걸 참으며 열심히 일해왔는데 은퇴한 후에도 계속 참아야만 하는 삶이라면 과연 그것이 행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주저없이 즐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 아끼고 참는 것이 미덕이었고 그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와 70대는 법을 경제를 겪으며 경제적 풍요로움을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는 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기만 하는 노년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60세를 맞이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50대까지 바쁘게 살아온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마인드셋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제 좀 더 자유로워도 된다는 의미이고, 마음을 바꾸면 생활 방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남은 인생은 분명 더 행복하고 알차게 펼쳐질 것입니다. 60대에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면 70대에 들어서는 더욱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뒤이어 찾아올 80대와 90대까지도 마음 편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책이나 신문만 읽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동년배 친구들과 만나 대화하고 함께 영화나 공연을 보며 감상을 나누어 보세요. 블로그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뇌가 자극받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나이와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80대 후반이 되면 누구나 근육량이 줄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나 자신답게 살아가느냐가 진정한 행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참는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려고 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그렇게 되기 전에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60대에 접어든 바로 이 순간이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마음가짐을 바꿔야만 70대에는 더욱 자유롭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고, 80대에는 왕성한 호기심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정년 후인 6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 언젠가는 삶의 마무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띠며 정말 만족스러운 삶이었다고 느끼며 떠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삶이 끝나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한탄 속에서 맞이하는 길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느 길을 택하고 싶으신가요? 답은 자명합니다. 마지막 순간을 웃으며 맞이하려면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려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결국 행복한 노년과 괴로운 노년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마음입니다. 행복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개념이며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이 들어가는 현실을 한탄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아쉬워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후자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은 고령자,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로 불립니다. 이런 용어를 들을 때마다 왠지 부정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밝고 희망찬 표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령자에서 고를 행복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행복한 고령자, 한 글자만 바꾸었을 뿐인데 이 단어는 나이 많은 사람 대신에 행복한 나이에 이른 사람이라는 따뜻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바뀐 표현만으로도 노년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그 준비는 60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운명도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부터 30년간 의료 현장에서 6,000명 이상의 고령자들을 만나보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지켜봤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지 배울 수 있었고, 그 깨달음을 마인드셋의 계명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점.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하지 말자. 2점. 해보기 전에 지레 판단하지 말자. 3점.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4점.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5점. 남과 비교하지 말자. 6점. 답은 스스로 찾자. 이 인생의 반환점을 맞이한 지금, 이 계명을 따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보세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마음가짐을 바꾸는 일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점은 바로 지금 60대에 접어든 이 순간입니다. 60대에 마음가짐을 바꿔야 70대에 더 자유롭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으며 8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6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실상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처럼 지금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나머지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첫걸음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서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인드 리셋이 필요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신체적 변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점차 쇠약해지고 언젠가는 움직임이 둔해지고 누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고령자가 후회하는 것은 좀 더 행복을 위해 돈을 쓸 걸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돈이 필요할 때보다 쓸 수 있을 때 행복을 위해 쓰는 것이 진정 가치가 있습니다. 경제관념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대출금과 자녀 교육비 등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독립하며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면 그동안 모은 돈을 좀 더 자유롭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계속해서 절약만 하다가 건강을 잃고 여행이나 외식 같은 작은 즐거움조차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끼며 살다가 결국 치매나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돈을 쓸 기회조차 사라질 때 그제야 그때 조금 더 즐길 거리라며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노년에 들어서면 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어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많은 이들이 깨닫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돈을 모으기만 했을까? 조금 더 나를 위해 쓰면서 즐길 걸 하고 말이죠. 그러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늦기 전에 마인드 리셋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돈은 행복과 마음의 풍요를 위해 쓸 수 있을 때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돈은 통장에 넣어둘 때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쓸 때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물론 돈을 쓰는 것이 모든 행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가족에게 사랑받는 좋은 어른이 되는 데 있어서 때때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령 백화점에서 비싼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원이 더 정중히 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예입니다. 집에서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넉넉히 줄 때 더 따뜻하게 대접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노년을 맞이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돈을 모았는가 보다 내 마음가짐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행동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억눌린 삶을 살기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에게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뜯어 고쳐봅시다. 60세를 넘어서는 나이에 그동안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님이 왕이라는 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죽을 때까지 돈을 모으기만 하며 쌓아두는 것만큼 인생을 낭비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아둔 유산은 결국 사후에 자식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재산을 남기지 않으면 자손과 친지들은 장례식장에서 참 좋은 사람이었다며 평화롭게 추모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은 돈을 모두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것은 유산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행복한 삶의 본보기로 기억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60대가 되어서 더 적극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랜 시간 동안 경제력을 쌓아온 중장년층이 소비를 늘린다면 시장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상승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기업들도 그에 맞춰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편리한 자동차, 컴퓨터, 주거 환경 등 새로운 서비스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소비를 멈추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돈을 아끼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와 좀 더 즐길 걸, 세계 일주라도 해볼 걸, 스포츠카를 사볼 걸 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고 싶은 일은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껴온 전략은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은 통장에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갑에 두고 자유롭게 쓰며 삶을 풍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저 집착으로 끝날 뿐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오히려 건강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의사들이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가장 큰 차이는 면역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병에 강하며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인생 지침이 필요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뒤로 미루고 재미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제는 그 고정관념을 깨야 할 때입니다. 연금을 취미나 여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오히려 여가 활동을 통해 웃고 즐기는 것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며 정신과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껏 즐기고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가서 시간을 즐기려 한다면 그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합니다. 인생은 짧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여 웬만한 일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되지만 그만큼 세상에 대한 흥미도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재미를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도전하고 즐길 수 있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기만 하지 말고 마음껏 나를 위해 소비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돈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나를 위해 쓸 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남은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려면 때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야 작은 포장마차에서 저렴한 맥주 한 잔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취향과 스타일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제는 좀 더 특별한 경험을 원하고 가끔은 고급스러운 술 한 잔과 그에 걸맞은 안주를 즐기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나요? 한 달에 여러 번 자잘한 돈을 쓰며 술자리를 갖는 대신 한 달에 한 번쯤은 좋은 곳에서 한 번의 만족스러운 경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젊은 시절처럼 자주 술을 마시기 어렵기에 3번 나누어 쓸 돈을 한 번에 모아 고급 주점에 가보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이야말로 우리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에 다녔던 거래처, 고급 요리점이나 골프장을 은퇴 후 다시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의무로 갔던 곳들을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를 아끼며 가성비를 따지는 여행 대신 그동안 시간과 돈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떠나보세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늘 앉던 자리 대신 더 좋은 좌석을 선택해보는 것도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 은퇴와 함께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을 추구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깊이 있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이는 곧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애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행복감이 커지고 이는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결국 노년에 마음껏 즐기며 소비하는 것이야말로 정신건강과 무화 방지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식에게서 독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너는 너, 나는 나라는 태도는 필수적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려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반대로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접어두세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서로 눈치만 보게 되고 관계가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자식과 부모가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유산이 아닌 독립적인 삶과 행복한 노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산과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부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역할은 사회복지 제도와 공공의 도움이 맡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마련된 사회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의료 현장에서 오랜 시간 일해온 제 경험상 60세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약간의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완벽히 정상 수치로 돌려놓으려는 집착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는 것은 생물학적인 이치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남은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병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병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변을 보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브레인 포그처럼 머리가 멍해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 수치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컨디션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한두 가지 병을 안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약을 무리하게 복용하며 고치려 하기보다는 불편함이 없으면 굳이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약은 통증이 심하거나 증상이 괴로워질 때만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약을 복용하다 보면 오히려 다약제 복용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약제 복용이란 5개에서 10종류 이상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고령화 시대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자 약을 여러 개 챙겨 먹다 보니 오히려 몸 상태가 악화되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과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날그날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노년의 후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의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많은 이들이 과거의 삶을 후회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젊어진다면 다르게 살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 후회하는 이유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 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세계성을 억누르며 남에게 맞추려 했다. 4.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5. 돈 걱정만 하며 살았다. 6. 의사의 말을 과하게 믿고 따랐다. 이 6가지 후회를 보고 나면 지금부터 반대로 살아가면 후회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핵심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장 마인드를 리셋하고 지금부터 후회 없는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60대부터의 인생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70대에 비로소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같은 일을 해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은 속도가 느리더라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꾸준히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이제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나태해지고 활력을 잃게 됩니다. 60대와 70대는 노화에 맞서 싸우고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고 건강을 유지한 채 80대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늙어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되 느긋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즐기는 것은 80대 이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60대부터 귀찮고 피곤하다며 모든 것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80대에 가서는 즐길 수 있는 잔존 기능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삶을 즐길 의욕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독서, 정원 가꾸기, 가벼운 취미 활동 등 작은 즐거움이라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노년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에 시작한 취미는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대와 70대에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와 새로운 세계를 넓고 탄탄하게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공연 관람, 전시 관람, 시쓰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면 시간이 흘러도 삶은 여전히 충만하고 의미 있게 흘러갈 것입니다. 70대에 혼자 술집에서 여유롭게 술을 마시는 노신사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얼굴에 자리 잡은 자연스러운 주름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백발, 편안하게 앉아 술과 안주를 즐기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고요함은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70대는 새로운 경험을 느긋하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이 비참한 일이 아니라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도 스스로의 삶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뒤로 미루거나 참으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진정한 보상을 주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보세요. 인생의 2번째 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요. 오늘도 나 자신을 위한 한 걸음 함께 걸어가겠습니다.